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한국사 미스터리 조선시대 왕들의 의심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번 주에 그 주인공은 바로 인종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역대급으로 재위기간이 짧았던 인종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종은 재위 기간이 불과 8개월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특별한 어떤 기억 같은 걸 남기지는 못한 임금이었습니다. 자, 인종 KBS 드라마 천명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잠깐 가계도를 좀 설명을 해보자면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우선 중종은 연산군을 몰아내는 중종 반정으로 왕위에 앉을 수 있었죠. 그리고 이때 연산군의 아내였던 신씨의 오빠 신수군은 이 중종 반정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중종이 왕이 됐을 때 결국 역적으로 몰려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중종이 결혼했던 아내 신씨가 바로 이 신수군의 딸이었다는 거죠. 결국 신하들의 어떤 성화에 못 이긴 중종은 이 신씨를 폐비시킨 뒤에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바로 인종의 어머니 장경왕후 윤씨 되겠습니다. 사실 중종은 이 폐비 신씨를 무척이나 사랑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미 왕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을 내세운 이 신하들의 기세에 밀려서 신씨를 폐비시키자라고 이 신하들이 하니까 자신도 신하들한테 밀려서 폐위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요새 말로 쫄았던 거죠. 그래서 신씨를 폐비시키는데 동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장경왕후와의 사이에서 인종을 낳았지만 장경왕후가 산후병으로 사망하면서 인종을 이 재상의 집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종은 태어나자마자 왕실이 아닌 재상의 집에서 살게 되었던 거죠. 그래도 인종은 정통성이 있는 왕자였기 때문에 비록 바깥에서 살았지만 6살의 나이에 세자로 책봉이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당시 신하들은 인종의 총명함에 탐복할 정도였다고 하죠. 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재상집에 가서 살았던 인종에게는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기반 이런 게 너무 허술했습니다. 우선 당시 중종에게 사랑받던 후궁 경빈 박씨는 일찍이 아들 복성군을 낳았고요. 중종의 새로운 왕비가 되었던 문정왕후 역시 인종을 견제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장경왕후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왕비가 된 문정왕후도 인종을 싫어했고, 그죠?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니까. 근데 걔가 왕이 될 것 같으니까. 또 후궁 중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경빈 박씨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있으니까 이 복성군이 왕이 되길 바랬던 거죠. 이런 경우 당연히 아버지 중종이 나서서 이 자신의 아들 인종의 뒷배가 되어줘야 했지만, 중종은 대윤과 서윤으로 나뉘어서 싸우는 신하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휘둘릴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경빈 박씨에게 빠져서 복성군에게 궁고를 내려주고 증축까지 하도록 허락하죠. 자, 그러니까 세자는 있는데 이 후궁이 낳은 아들에게 궁고를 주고 이 궁고를 더 크게 만드는 것까지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대간이 전의 일을 아래고 간원이 또 아래기를 듣건대 잠저시대의 본궁을 복성군에 내리시고 또 중축한다 하니 대군이나 왕자군의 가옥에는 반드시 등급이 있는데, 위의 본궁은 본시 대군의 가옥제도에 따라 지은 것이라 왕자군에게는 이미 과분한 것이거늘 어찌해서 더 짓습니까? 이 일 때문에 사치하는 길을 보여서는 아니되니 더 짓지 말기를 청합니다 하니, 정교하니 본궁을 복성군에게 내린 것이 아니라 복성군이 받는 농미를 둘 곳이 없어서 이곳으로 실어간 것이지
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집은 바깥 행랑채가 없어서 부득불 증축을 한 뒤에라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내가 어찌 사치로서 군을 인도하겠느냐? 나머지도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종실록 13년 6월 15일의 기록입니다. 자, 그러니까 대충 느낌이 오시죠? 이게 이미 복선군에게 내려진 집 자체가 이 등급 제도에 봤을 때 과분한 것인데 왜 더 크게 또 증축까지 하시냐라고 이제 간언을 하니까 중종은 그게 복선군한테 준 게 아니고 복선군이 받는 농미, 그러니까 나라에서 주는 쌀, 이걸 둘 곳이 없어서 이쪽으로 실어가라고 한 것뿐이다. 그리고 이 집은 바깥 행랭채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증축하라고 한 것뿐이다. 이렇게 핑계를 댄 거죠. 자, 어쨌든 경빈 박씨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자신이 복선군을 낳아서 기르고 있었는데 이 장경황후가 등장해서 인종을 낳아버리면서 왕위 계승서열에서 밀려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보다 먼저 복선군이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장경황후가 뒤늦게 인종을 낳고 죽은 거죠. 자, 경빈 박씨 SBS 드라마 여인천하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자, SBS 드라마 여인천하에서 뭐야라는 대사를 히트시킨 도지현 씨가 맡았던 역할이 바로 이 경빈 박씨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새로운 왕비가 된 문정왕후는 딸만 내리 4명을 낳으면서 이런 권력 구도에서 밀려나는 듯 보였죠. 자, 그러면 이제 박씨 입장에서는 뭐예요? 문정왕후는 패스해도 돼. 인종만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이 왕이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했겠죠. 자, 그래서 서자였지만 장자이자 중종의 총애를 받던 자신의 아들 복선군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서 심정 등 훈구파 세력과 결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인종의 후원자였던 김한로를 모함해서 유배를 보내면서 김한로의 어떤 복수심에 불을 붙이게 되죠. 김한로는 자신의 아들이자 왕의 사위였던 김회를 시켜서 쥐를 잡아다가 입과 눈과 귀를 불로 지진 다음에 세자 인종의 거처에 매달아 놓고 동궁전에 매달아 놓고 저주하는 글귀를 써붙이게 합니다. 그리고 여론을 몰아서 세자에게 변이 생기면 가장 이득이 보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박씨와 복선군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범인으로 몰아가요. 그런데 마침 복선군의 종이 살인사건에 연루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고, 자, 그러면서 심증이 복선군 쪽으로 기울어지게 된 거죠. 사람들의 어떤 심증이. 신하들이 그래서 강력한 요청을 하면서 경빈의 시녀들을 데려다가 고문을 했고요. 이 고문 끝에 경빈의 시녀들은 거짓말로 자백을 하기까지 됩니다. 결국 이렇게 되니까 복선군과 경빈 두 사람은 폐위당하면서 귀양을 떠나게 됐고, 다시 정계로 돌아온 김한로는 심정이 경빈과 간통했다는 모함까지 씌워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경빈과 복선군 역시 사약을 받아서 죽게 되는 거죠. 물론 훗날 이런 정황들이 다 밝혀지면서 세자였던 인종이 두 사람을 복권시켜 달라고 중종에게 청해서 명예는 되찾게 됐지만 어차피 박씨와 복선군은 이미 죽고 난 다음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큰 경쟁자였던 박씨와 복선군이 죽었으니까 인종의 앞날은 순탄해졌을까요? 그렇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첩첩산중이다 라는 말을 하죠. 이제 경빈과 복선군이 지나가고 나니까 더 큰 산이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딸만 내리 4명을 낳았던 문정왕후가 17년 만에 아들을 낳게 된 겁니다. 자, 문정왕후는 경빈과는 다른 정식 왕비였어요. 자, 그럼 정식 왕비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지금 현재 세자
뒷배가 없는 세자인 인종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불안한 일이죠. 인종의 외삼촌이었던 유님이 인종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당시 왕비였던 문정왕후와 그의 친동생이었던 윤원영의 세력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해요. 게다가 나이가 벌써 30이 된 세자가 후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종만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자만 어떤 사고가 나면 문정왕후가 낳은 아들이 당연히 새로운 세자가 되고 왕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자, 문정왕후의 사진 SBS 드라마 여인천하에서 가져왔고요. 특히 윤원영의 첩이었던 정난정은 문정왕후의 손발이 되어서 계략을 짜내고 실행하면서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중종 38년에 동궁정에서 큰 불이 났는데 이것이 문정왕후와 정난정이 세자를 죽이려 했다는 계획이었다라는 말이 돌 정도였어요. 자,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소문으로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누가 감히 터치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세자는 살아났고 결국 중종이 56세의 나이로 죽자 대세에 따라서 인종이 왕자에 오르게 됩니다. 세자가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인종이 왕자에 오르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조선의 12대 왕이 된 인종은 효심이 깊고 성품이 어지럽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자신의 어머니였던 문정왕후를, 친모는 아니지만 문정왕후를 극진하게 모셨으며 이복 동생이었던 경원대군 역시 자신의 친동생처럼 대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인종의 성품을 이용해서 문정왕후는 인종을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면서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종은 재위 8개월 만에 죽었고 결국 경원대군이 왕위에 올라 명종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심해 볼 만한 점은 인종이 앞서 살펴보았던 문종이나 예종처럼 지병을 앓은 적도 없었고요. 건강한 편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건강했던 인종이 죽음을 맞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과 8개월 만에? 야사에서는 인종이 문안을 드리러 올 때마다 언제 우리 모자를 죽일 것이오? 라고 물으면서 스트레스를 주던 문정왕후가 어느 날은 인종을 웃으면서 맞이한 뒤에 다과를 내놨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할 때마다 야, 우리 빨리 죽여. 우리 죽일 거잖아. 막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주던 이 문정왕후가 어느 날은 찾아온 인종에게 웃으면서 다과를 내주었다는 거죠. 인종은 자신을 모질게 대하던 계모가 반겨 맞이해 주자 아무런 의심 없이 다과를 먹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라는 이런 야사에서 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물론 정사는 아니에요. 자, 실록에서는, 정사에서는 인종이 중종의 죽음에 슬퍼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울기만 해서 몸이 쇠약해져서 죽었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중종이 편찮을 때에는 관대를 벗지 않고, 그러니까 옷 자체를 벗지 않고 밤낮으로 곁에서 모셨으며 친히 약을 다리고 약은 반드시 먼저 맛보았으며 어선을 전혀 드시지 않았다. 이렇게 한 것이 거의 20여일이 되었고 대고를 만나게 되어 음료를 마시지 않은 것이 5일이었으니까, 자, 대고라는 건 임금이 죽은 뒤에 음료를 마시지 않은 게 5일이 되었으니 애통하며 수척한 것이 예도를 지나쳐서 지극히 쇠약하여 거의 스스로를 견딜 수 없었다. 졸곡이 되어 조정이 권제를 따르기를 청하였으나 고집하여 허락하지 않다가 대신이 백관을 거느리고 청하게 되어서야 비로소 허락하였으나 실은 실행하지 않았다. 창덕궁에서 경복궁으로 이어하여서는 중종이 평일에 거처하던 것을 보고 가리키며 여기는 앉으신 곳이고 저기는 기대신 곳이다 하고 종일 울며 슬피 사모하여 마지 않았다. 병이 위독한 밤에는 도성 사람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자지 않고 궐문에서 오는 사람이 있으면 문득 상의 증세가 어떠한가 물었으며 승하하던 날에는 길에서 누구나 다 곡하며 울며
슬퍼하는 것이 마치 제 부모를 잃은 것과 같았다. 인종실록 1년 7월 1일의 기록입니다. 자, 그러니까 중종이 죽고 나서 인종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슬퍼했다는 거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러다가 중종이 있던 곳을 보고 여기는 우리 아버지가 앉으셨던 곳이고 여기는 우리 아버지가 기대어 계셨던 곳이고 이러면서 또 슬퍼하고 이 감수성이 물론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정말로 슬펐겠죠.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슬픔보다도 정말 더 슬퍼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병치레 한 번 없이 건강하게 30살의 나이에까지 이르렀던 이 인종이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아무리 슬픔에 빠져 있었다고 해도 왕이 되고 불과 8개월 만에 그렇게 쉽게 죽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새롭게 왕이 된 명종을 대신해서 수렴 첨정을 시작한 문정왕후는 왜 곧장 을사사화까지 일으키면서 인종의 측근이었던 유님, 유관, 유인순, 이휘 등을 모두 죽여버리고 나머지 살인파는 귀양 보내는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요? 자, 문정왕후와 경원대군, 그러니까 명종이 이 인종의 죽음 뒤에 어떤 형태로든 개입해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이 지나치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야사에서 전했던 대로 문정왕후가 인종에게 뭔가 먹어서는 안 될 그런 것을 먹인 것은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어떤 흥미, 호기심 이런 것들에 잘 충족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